2024년 4월 1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꽤 많은 일들을 좀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찜찜하지?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방송을 녹음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은 잠 못 자고 막 그래서 피곤해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좀 수면 부족 상태에서 그동안 미뤘던 일,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입었던 옷들 다 빨아서 이제 말리고, 그리고 제가 행운이 보낸 다음에 누가 식물을 좀 키워봐라. 그래서 화분을 몇 개 키웠는데 문제가, 아니 화분을 판매하시는 분이 얘네 이제 나중에 자라면 화분을 옮겨줘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화분에서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게 꾸준히 싱싱하게 살아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화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분갈이도 해줬고요. 하여튼 좀 바빴습니다. 집에 필요한 것도 좀 구매하고 이러면서 택배도 받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하죠. 돈다방 미쓰리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구독자가 늡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멘탈을 좀 단디하기 위해서. 그런데 총선 이후에 구독자가 한 7명, 8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시황을 못 맞춘 것도 아니죠. 올라갈 때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어쩌고, 국제유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서, 고장난 시계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최근 주식시장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에 있어서 미쓰리가 어찌 보면 정확하게 시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한 10명 안쪽으로 좀 줄어들었다.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총선 이후였어요. 우리 민주당이 압승한 다음에 구독자가 준 것을 분석해 보면 이찍들도 돈다방 미쓰리를 듣는구나. 근데 도저히 이제 열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폭망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못 듣겠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들으시다가 예를 들면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 구독 목록 정리하는 것들 보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막 구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듣지 않고 그런 거는 구독 취소하고 하니까 그렇게 한 분, 두 분, 구독자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갑자기 한 7명, 8분이 갑자기 구독을 확 빼는 거는 처음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이직들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총선 당일날은 뭐지? 왜 이겼는데 진 거 같고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는 요즘에 뉴스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2년 전 대선 때 우리가 뉴스를 보지 못했잖아요. TV를 못 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했구나. 이재명 대표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진짜 앞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보였고 위대함이라는 게 느껴졌고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도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그 멘탈 관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좀 점검해 볼 거고요. 제가 어제 원고도 사실 작성을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주식시장도 좀 봤어야 됐고, 그리고 워낙 피곤했고요. 그리고 막 진짜 뽕 맞은 것처럼 이렇게 왜 잠 못 자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반등했구나, 다시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자, 4월 11일 목요일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1% 하락, S&P 500이 0.74% 상승, 나스닥이 1.68% 상승했고, 자,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됐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지표에 반영이 되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리고 지지난주 뉴욕 증시가 힘을 못 썼을 때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었거든요. 미쓰리 표현대로 정확하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뉴욕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강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얘네가 주가를 빼기 위해서 일부러 전월 대비 0.3%라고 해놓고 0.3%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증시 빠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0.3%를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둔화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면 몇 달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된다는 거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목요일이었으니까 발표됐겠죠. 전주 대비 11,000명 감소해서 21만 1,000명 기록했고요. 전문가 예상치 21만 7,000명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제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리죠. 얘네들은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월 대비 뭐 10,000명이 증가했다 뭐 어쩌다 해도 기준선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괜찮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본 것처럼 하락하는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2%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 이거 있지? 세상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그냥 최종적으로는 2% 될 거야. 그러니까 저기 대한민국에 그 아주 조그만 그 10,000명도 안 되는 그 구독자 갖고 있는 그 돈다방 미쓰리라고 하는 걔가 얘기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생각하지 마.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제가 아까 4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걸 보면서 저건 반등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진정돼서 혼조세가 됐니 많이 하지만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냥 지난주 주중에 부진했던 모습이 잠깐 반등했던 겁니다.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요. 대신 금요일 날 1%대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24, S&P 500이 1.46, 나스닥이 1.62% 하락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자, 이란이 48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1%대 이상 하락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7bp 올라서 4.5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지표,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3월달3월달 수입 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월가 예상치 0.3% 상승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3월달에 79.4였는데 4월달에 77.9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심리지수 기본이 얼마라고요? 기준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월 달에 79.4였어요. 근데 4월 달에 77.9였어요. 그럼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평균값이 100이면 100보다 크면은 경기 상황이 좋은 거고 100보다 아래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4월 달은 3월 달보다 부진했다고 하지만 3월 달도 79.4였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년 11월 달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귀에 제가 딱지를 안 쳐드릴게요. 작년 11월 초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고용지표가 부진했으니까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거두고 금리를 인하하겠지.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경제지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로 뛰었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 경제 연착륙 타령을 했습니다. 에이, 금리 인하 안 해도 괜찮아. 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꼭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 미국 경제에 연착륙 가능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지지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막 나 더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를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좋다 하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줄 놓은 애널리스트들은 2,950포인트 타령하고 막 3,000포인트 가능한다는 타령한 겁니다. 여전히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쓰리는 올해 하방으로 열어놨다. 저는 지금 코스피 지금도 높아요.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한 2,400포인트 정도에서 제가 핸들링하는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높은 수치죠. 일단 2,400까지는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어디서 찾느냐인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연준의 와일드 카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작년 연말에 2024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아마 한 10월 달쯤에 했을 거예요. 2024년도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기 전에 그리고 그 당시 9월 달 10월 달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이 우리는 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남아있는 11월 혹은 12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때 저는 여러분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못하고요. 2024년도 아마 금리 인하해야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내놓았던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쟤 미친년 아니야?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뭐 금리를 인하하고 뭐 말이 돼? 분명히 제가 한 얘기에 말에 어수는 그러니까 뭔가 그 모순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순이 단순한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쓰리 머릿속을 압수수색하셔서 제가 왜 저런 생각을 했지라고 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느냐. 분명히 그 당시 뉴욕 뱅코프가 흔들렸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묻어버렸어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PF를 묻어버리는 것처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주가를 부양시켰죠. 주가가 상승할 때도 제가 계속
부정한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를 좀 보시라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대출금리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과연 이 높은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겁니다. 근데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버텼어요. 미국 경제 연착륙이다 타령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계속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놓을 겁니다. 올해 저는 주식시장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그동안 경제 지표가 뭐 좋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니 어쩌니 막 투자자들이 막 실망감이 휩싸일 때 저는 여전히 여러분 올해 연준이요 금리 인하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연준의 와일드카드래잖아요. 자, 이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지금 중동에 어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금값 올랐고 유가 올라가고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주가가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더 빠져줘야지만 자산시장의 버블을 우려하는 심리가 커지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마 연준은 이 중동과 이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핑계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미국은요. 금리 인하를 할 때 아이고 여러분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연준이 미국 경제 회복하려고 금리 인하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네들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핑계. 저기 뉴욕이 저기 뭐 유럽이 어쩌고 저기 중국이 어쩌고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데 저기 뭐 유럽이 뭐가 불안하고 뭐 중국 경제가 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금리를 선반영해서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재수없게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명분이 없어. 뉴욕 뱅코프 사태를 불거지게 하기에는 미국이 약간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 뱅코프 우려감을 숨겨버리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사이에 증시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빵 터졌습니다. 연준은 아마 이거 가지고 금리 인하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 얘기 종종 드렸죠. 미국은 자기네들의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다는 거 안 할 것이다. 어떠한 빌미를 딴 핑계를 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뭐 안 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해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아마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실화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연준의 와일드카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렇게 문제 커지면 글로벌 경제 약간 걱정되고 그러니까 우리 연준이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아라고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그러면서 4월 달은 금리 인하 결정 없거든요. 그럼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황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황을 정확하게 보면 주식 종목 공부를 왜 합니까? 뭐 여러분 뭐 실적 좋고 뭐 차트 모양 이뻐서 투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돈 벌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전주가 막 상승하고 좋은 기업인데 막 주가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몇 개의 종목을 깊게 분석해서 시황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은 주식이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버라이어티하고 익사이팅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아직까지 좀 정신이 들 들어와서 피곤해서 내일 돈다방 미스리는요. 다음 주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표를 제가 정확하게 예상하고 뭘 봐야 되는지까지 봐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뭐 일부러 구독하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뭐랄까요, 댓글도 안 올라오고 심심합니다. 예.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